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날샘 문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진도를 나가 볼 텐데요. 자, 교과서 7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7페이지 첫 번째 대단원에 문학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문학의 본질과 개념, 그리고 문학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원인데요. 오늘은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PPT를 한번 봅시다. 자, 문학이란 무엇이며 문학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라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학의 개념은 여기 선생님이 사전에 있는 정의를 실어 왔는데요. 자, 명사,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야 될 일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는 사전에 나온 정의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은 한국에서 최고로 공신력이 있는 전문적인 사전이니까 우리나라 말의 기준이 되는 사전입니다. 그래서 꼭 이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려있는 개념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줄의 문장에서도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문장과 말의 핵심을 찾아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첫 번째 한 줄에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 선생님은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방점을 찍다라는 말을 종종 하실 텐데, 여러분 방점 1학년 때 배웠죠? 중세국어 시기에 글 왼쪽에 찍어서 성조,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점이었죠.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나는 여기에 방점을 찍을래 라고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이런 점이 아니고 글씨의 위에 찍는 점이에요. 이렇게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이렇게 글씨에 위에 찍는 게 방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 방점을 찍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의 개념 중에서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은 바로 언어 예술이라는 점이에요. 문학 또한 예술의 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 8페이지를 한번 펴봅시다. 자, 교과서 8쪽. 자, 문학이란 무엇이며 문학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정의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봅시다. 자,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이다. 자, 그래서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언어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예술이다 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술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아야 될 텐데, 자, 예술의 개념은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이 미리 밑줄을 쳤는데 예술의 방점은 여기 찍혀야 되겠죠. 아름다움이다. 예술은 아름다운 거죠. 어떠한 정서적인 자극을 받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활동인데 문학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들이 감동적이거나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너무 분석적으로 쪼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사실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을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선생님들의 주요 업무이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위해서 분절적인 지식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하지만 우리 이 온라인 계약 시간에는 진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분석적으로 문학 작품을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문학 작품을 정말로 감상하고 의미를 소통하면서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의 개념 또 예술의 개념을 조합해서 교과서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새롭게 개념 정의를 내려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문학은 언어를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예술 중에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예술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예술하면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되게 뭐 클래식 음악이나 그림, 고전 무용 이러한 멋있는 수준이 높은 예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대중 예술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가요, 그다음에 힙합 춤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또 엄청 흥행을 하고 있는데 영화 같은 것도 예술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상업 영화, 단순히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 영화가 있지만 또 예술 영화라고 해서 좀 더 심오한 인간의 그런 정신적인 상태를 표현해주는 그런 예술 영화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상에서 예술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느꼈던 예술 작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BTS가 또 유행인데 선생님은 요즘 아이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H.O.T를 엄청 좋아해서 엄청 사생팬처럼 쫓아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별로 아이돌에 대해 오히려 무관심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선생님도 BTS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민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춤선이 곱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춤에 대해서 무지각한 사람이었는데 지민이가 무대에 나와서 아이돌 댄스를 추는데 굉장히 현대 무용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구나 하면서 BTS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TS라는 가수로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또 이제 봄날이잖아요. 그래서 BTS의 자, 봄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잠깐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서 감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뮤직비디오 잘 감상했나요?
굉장히 영상미도 아름답고 멜로디도 좋은 그런 곡이었는데, 자, 문학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런 노랫말, 가사말을 다루어야 하지만 오늘은 이제 예술의 한 하위 관례로서 문학을 다루다 보니까 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예술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예술은 일단 현실을 모방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와중에 느껴지는 어떠한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대로 따라서 작품에 재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은 내가 본 어떤 풍경의 이미지를 화폭의 캔버스 위에 그려내고 해가 지저귀는 소리를 악보의 오선지에 음표로 재현해내는 음악가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을 그대로 복사기로 복사하듯이 재현해내면 그게 예술이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예술은 현실 모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모방하는 과정 중에 예술적 상상력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한 예술 작품은 좋은 예술 작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도 평상시에 사진 많이 찍을 텐데, 자, 사진은 과연 예술일까요? 예술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진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사진만큼 현실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주는 도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진에는 상상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진에 내가 어떠한 대상을 찍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진에 담긴 대상을 피사체라고 하는데요. 이 피사체는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작가가 의도에 따라서 내가 예쁜 꽃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가는 새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자,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앵글에 내가 어떠한 것을 담을지에 따라서 작가의 상상력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새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새가 높이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새 둥지에서 새끼들에게 모이를 주는 모습을 찍을 것이냐 하는 것은 작가에게 달려 있는 거죠. 또한 어떠한 구도로 찍을 것인지, 어떠한 색채감으로 찍을 것인지, 배경을 흐리게 할 건지, 중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등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사진 작가의 상상력이 개입된 부분입니다. 잘 찍은 사진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테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하게 대충대충 찍는 그런 사진은 예술 작품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술은 현실을 모방하되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감상한 이 뮤직비디오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문학에서는 현실을 모방하되 그 현실을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상상력과 관련된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표현하더라도 이 표현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작가만의 고유한 개성이 담긴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뮤직비디오가 예술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BTS 봄날이라는 뮤직비디오는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리얼리티를 갖춘 영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월호의 모습을 뒤집혀진 그런 배의 모습이라든지 추모의 의미가 담긴 노란 리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봄날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곡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문학에서 중요한 표현법인 상징과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 뮤직비디오에 어떤 상징과 비유가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밝게 비추는 태양을 등지고서 길을 떠나고 있죠. 근데 이 멤버들이 도착한 곳은 어떤 큰 나무가 있는 벌판인데, 색채감을 비교해 보시면 왼쪽 장면과 오른쪽 장면이 차이가 있죠. 오른쪽 장면에는 지금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떨어지고 있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고, 그 물든 노을 때문에 땅도 이렇게 붉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BTS 멤버들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쵸. 바로 서쪽 방향으로 길을 떠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학에서 서쪽 방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이 될까요? 그렇죠. 이 서쪽 방향은 보통 죽음, 그리고 저승의 공간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혹시 1학년 때 제망매가라는 향가 작품 배웠던 거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기, 서, 결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신라시대의 향찰로 지어진 향가 작품인데, 바로 이 결 부분에, 낙구 부분에 어떠한 구절이 나오냐면, 미타찰에서 만나볼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미타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어가 나왔는데, 이 미타찰은 서방정토라고 부르기도 하죠. 서방정토라는 것은 서쪽 방향에 있는 정토, 이 정자는 깨끗한 정자인데 깨끗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쪽 방향에 있는 깨끗한 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극락세계를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극락세계, 미타찰, 서방정토 이러한 시어들은 다 불교 용어에서 나온 시어인데요. 어찌되었건 이 극락세계, 죽어서 가는 천국과 같은 곳, 이상향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이 서방정토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이 서쪽 세계는 죽음의 세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극락세계에는 죽어서 가는 저승세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쪽의 의미는 죽음, 저승과 관련이 깊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멤버들이 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민군이 신발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신발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신발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공감할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길가에 버려져서 나뒹굴고 있는 신발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선생님은 뭔가 굉장히 불길하고 저 신발의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자살을 할 때도 신발을 벗어놓고 투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은 사람이 신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길거리나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불길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인 없는 신발을 통해서도 어떤 그런 죽음의 이미지 혹은 망자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망자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죽음의 이미지가 계속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뮤직비디오 전체를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서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블로그 같은 데를 검색해 보면은 BTS 팬들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면 블로그 글을 검색해서 또 다른 상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감독은 어떤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서 현실을 모방해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징과 비유를 사용해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그런 추모의 의미를 담아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BTS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예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